마포 나루터의 공기는 언제나 찝찝하고 비릿한 강물 냄새와 짐꾼들의 시큼한 땀 냄새로 절어 있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이었지만 나루터는 이미 삶을 갉아먹는 소음으로 가득 찼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세곡선과 상선들이 뱃머리를 들이밀 때마다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고 물건을 나르는 지게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그 틈을 메웠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백이사는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장정 3명이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 소금 가마니가 5개나 층층이 쌓여 있어 지게 다리가 위태롭게 휘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곰이라 불렀다. 단순히 덩치가 커서가 아니었다. 미련할 정도로 일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곰처럼 우직하게 참아내기 때문이었다. 이산의 얼굴은 며칠은 씻지 않은 듯 검땡이 묻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다. 누가 봐도 생각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천한 일꾼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흙이 깊게 패는 것을 유심히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게중심을 기이할 정도로 완벽하게 통제하며 그 무거운 짐을 마치 솜털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나루터 입구 쪽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흑사파라 불리는 왈패들이 길을 트고 있었다. 그들은 마포 나루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며 관아의 포졸들조차 그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왈파의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이산이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좁은 길목에 거대한 짐을 진 이산이 서 있자 왈패의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왈패는 다짜고짜 이산의 정강이를 걷어찼지만 이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걷어찬 왈패가 제풀에 비틀거렸다. 왈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분노를 택했다. 감히 천한 짐꾼 주제에 자신의 발길질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들고 있던 몽둥이로 이산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이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저 지고 있던 지게를 천천히 내려놓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 모습은 너무나 숙련되어 있어서 마치 이런 일을 밥 먹듯이 당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이산의 머리가 진흙 바닥에 처박혔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다. 왈패는 그런 이산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비굴하게 빌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재미가 있는데 이산은 마치 나무 토막처럼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왈패는 침을 퇴 뱉으며 이산의 머리를 발로 지시겼다. 거친 흘갈갱이가 이산의 입안으로 파고들었고 뺨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다. 주변의 짐꾼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다. 이산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왈패의 낡은 가죽신이 보였다.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로 저 왈패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었다. 아니,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의 순간에 몽둥이를 빼앗아 목젖을 부러뜨릴 수도 있었다. 그의 핏줄 속에서 잠들어 있던 야수가 꿈틀거리며 살기를 내뿜으려 했다. 10년 전 전장을 호령하던 조선제일검의 본능이 이깟 시정잡배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날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만들었다. 고통으로 살기를 눌러야 했다. 그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짐꾼 백이산이다. 나는 검을 모르는 필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뇌리 속에 붉은 피로 물든 그날의 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극과 사랑했던 이들의 차가운 시신이 떠올랐다. 지금의 이 모욕은 그날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단전 깊은 곳으로 끓어오르는 기운을 가라앉혔다. 왈패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산의 옆구리를 몇 번 더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이산이 몸을 웅크리자 그제야 왈패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덩치만 큰 멍청이 같으니라고. 왈패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주변의 짐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산을 부축했다. 칠성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이산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칠성 노인은 이 나루터에서 유일하게 이산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었다. 노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괜찮으냐, 이산아? 왜 피하지 않고 맞고만 있어? 칠성 노인의 타박 섞인 걱정에 이사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피하면 더 맞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이사는 다시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소금 가마니가 실린 지게를 짊어졌다. 멍든 어깨가 짓눌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고통은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고통이 있어야 죄책감을 덜 수 있었다. 이사는 다시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동시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나루터의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 저렇게 힘이 좋은데 왜 저런 수모를 당하고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이사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등 뒤에 소금 가마니가 아니라 가슴 속에 묻어둔 과거라는 것을 말이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고된 노동이 끝났다. 품삯으로 받은 엽전 몇 잎을 손에 쥐고 이사는 강가 한 구석에 마련된 허름한 움막으로 향했다. 강 바람이 땀에 젖은 옷을 파고들어 서늘하게 식혔다. 그는 강물에 대충 얼굴을 씻고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한때 왕을 호위하던 위엄 있는 장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처럼 거칠어진 사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움막 안에는 칠성 노인과 그의 어린 손녀 달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달래는 이산을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저씨 왔어. 아이의 따뜻한 천이 닿자 이산에 굳어있던 표정이 잠시나마 풀어졌다. 그는 품삯으로 받은 돈을 몽땅 칠성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이사는 억지로 노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저는 술값만 있으면 됩니다. 이사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사는 움막 밖으로 나와 낡은 평상에 누웠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점들로만 보였다. 그는 습관적으로 품속을 더듬었다. 옷 안쪽 깊숙한 곳 투박한 체온으로 꽁꽁 싸매둔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다. 그것은 젓가락만 한 길이의 부러진 칼끝이었다. 그날의 전투에서 부러진 자신의 검 조각이자 잊지 말아야 할 치욕의 증거였다. 쇠조각의 차가운 냉기가 손가락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멀리서 흑사파들의 거처인 기방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산의 귀를 찌르는 가시 같았다. 오늘 낮에 자신을 구타했던 왈패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산은 고개를 저어 생각을 지워버렸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만 한다. 만약 자신이 다시 검을 든다면 이 평화로운 지옥마저 깨질 것이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달래와
칠성 노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는 듯 불길한 바람을 몰고 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사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짐꾼의 눈이 아닌 검객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하지만 그 기척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다시 풀벌레 소리만이 나루터를 채웠다. 이사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쥐고 있는 주먹은 풀지 않았다. 그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움막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백이산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 아늑한 곳이었다. 찌그러진 녹그릇에 담긴 보리죽은 물이 반이었고 둥둥 떠다니는 시래기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빈약한 밥상은 그가 오늘 하루를 버텨낸 이유였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칠성 노인과 달래가 마주 앉아 있었다. 달래는 배가 고팠는지 숟가락을 입에 넣고 쪽쪽 빨고 있었고 칠성 노인은 근심 가득한 눈으로 이산에 부어오른 뺨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드십시오. 식겠습니다. 이산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칠성 노인은 밥그릇을 이산 쪽으로 슬그머니 밀어놓았다.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나는 입맛이 없다. 낮에 그 험한 꼴을 당하고 곡기가 넘어가겠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평생을 남의 집 짐을 나르며 살아온 노인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손이 이산의 손등을 덮을 때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다. 이산은 목이 메어왔다. 그는 자신의 그릇에 담긴 죽의 절반을 덜어 달래의 그릇에 부어주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칠성 노인의 그릇에 담았다. 저는 오면서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으니 어르신이 드십시오. 뻔한 거짓말이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놓고 국밥을 사 먹을 돈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사는 배를 두드리며 능청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서글퍼서 칠성 노인은 차마 더 권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들었다. 달래가 이산의 찢어진 입가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레 만졌다. 아저씨, 아파호 해줄까? 아이의 순진무구한 눈동자가 이산의 죄책감을 찔렀다. 이산은 고개를 저으며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저씨는 가죽이 두꺼워서 하나도 안 아파. 모기에 물린 것보다 안 아프단다. 달래는 그 말에 까르르 웃었지만 이산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다. 자신은 이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할 자격이 없는 놈이었다. 내 손에 묻은 피가 얼만데, 내가 베어버린 목숨이 몇 개인데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려도 되는 것인가.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달래는 칠성 노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노인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이사는 벽에 기대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낮에 왈패들에게 맞은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이 그를 더 괴롭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움막 구석으로 향했다. 바닥에 깔린 썩은 집단 아래를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딱딱하고 긴 물체의 감촉, 무명천으로 몇 겹이나 꽁꽁 싸매어 두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기는 천을 뚫고 나와 이산의 손바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검이었다. 한때 조선 팔도를 호령하며 왕의 그림자라 불리던 그가 쓰던 검, 아니 이제는 주인을 잃고 녹슬어가는 고철 덩어리였다. 이사는 검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천 위로 검의 윤곽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검을 잡는 순간 억눌러 왔던 살기가 폭주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 검은 피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의 뼈를 가르고 살을 빼는 그 끔찍하고도 황홀한 감각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이사는 떨리는 손을 거두었다. 다시는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맹세만이 그를 사람으로 살게 하는 마지막 끈이었다. 결국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이사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꿈속에서 되살아났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빗물이 아니라 핏물이었다. 바닥은 진창이었고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콧속을 찌르는 비릿한 철 냄새. 이사는 진창 속을 달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안 돼. 제발. 늦으면 안 돼.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앞에 거대한 기와집이 불타고 있었다. 화마는 빗줄기마저 삼켜버릴 듯 거세게 타올랐다. 이산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는 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주군을, 그리고 그 주군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자들의 비릿한 미소를. 이산이 검을 뽑아들고 날아올랐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다. 그의 검이 닿기도 전에 섬광 같은 빛이 번쩍였고 주군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다. 꿈속에 이산이 절규했다. 하지만 그 절규는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다. 목이 잘린 주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이산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 피는 뜨거웠다. 너무나 뜨거워서 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너 때문이다. 네가 자만해서다. 네가 천하제일검이라는 허명에 취해 자리를 비운 탓이다. 주군의 눈이 번쩍 뜨이며 이산을 노려보았다. 이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꿈이었다. 하지만 손에 묻은 땀이 마치 그날의 피처럼 끈적거렸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옆을 보니 칠성 노인이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쿨럭, 쿨럭. 노인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이사는 급히 노인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기침하더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늙어서 그래. 늙어서. 찬바람이 들어서 그런 게야. 하지만 이사는 보았다. 노인이 황급히 감춘 손수건에 묻어있는 검붉은 핏자국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난과 고된 노동이 노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약을 써야 했다. 제대로 된 의원에게 보여야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어제 받은 품삯은 고작 하루치 식량과 맞바꿨을 뿐이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천하제일검이라 불리면 무엇하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노인 하나 살릴 돈이 없는데 이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힘이 있어도 쓸 수 없는 현실이 저주스러웠다. 그때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짐승처럼 일하고 개처럼 무시당하며 쥐새끼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하루가.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더 많이 벌어야 했다. 등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짐을 더 날라야 했다. 그래야 약을 살 수 있다. 그는 자고 있는 달래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칠성 노인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올렸다. 조심하거라. 이사나, 제발 왈파의 놈들과 부딪히지 말고. 노인의 걱정스러운 당부를 뒤로하고
이사는 움막을 나섰다. 새벽에 나루터는 어제와 다름없이 차갑고 분주했다. 안개 속에서 짐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고단해 보였지만 이산의 눈에는 오늘따라 더욱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게를 짊어졌다. 낡고 손때 묻은 지게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 어떤 명검보다 무거운 책임이었다. 장터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흑사파 놈들이 오늘부터 자릿세를 2배로 올린대. 미친놈들, 죽으라는 거지. 짐꾼들의 수군거림에 이산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2배라니. 지금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2배를 내라니. 그것은 곧 죽으라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산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저기 곰이 온다. 누군가 이산을 보고 속삭였다. 사람들은 그를 힐끔거리며 길을 비켜주었다. 어제 왈패에게 맞고도 묵묵히 일하던 그 미련한 사내. 하지만 오늘 이산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다. 그의 침묵은 더 깊어졌고 그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선착장으로 향했다. 그때 선착장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늘만 넘어가 주시면 내일은 꼭. 그것은 칠성 노인의 목소리였다. 언제 나왔는지 노인이 왈패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다. 이산의 눈이 커졌다. 몸이 아픈 노인이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가. 왈파의 중 하나가 칠성 노인을 발로 걷어찼다. 노인이 힘없이 나뒹굴었다. 이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꿈속의 핏빛 장면이 현실의 장면과 겹쳐졌다. 지키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이사는 지게를 내려놓지 않은 채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2걸음. 그의 발소리가 쿵, 쿵 하고 땅을 울렸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왈패들의 웃음소리와 노인의 신음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이산의 눈동자가 깊은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검을 뽑을 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던 야수가 서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의 손이 지게 작대기를 움켜쥐었다. 나무로 된 작대기가 그의 악력에 비명을 지르며 금이 갔다. 폭풍전야. 마포 나루터의 아침은 그렇게 위태롭게 밝아오고 있었다. 지게 작대기를 쥔 백이산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다. 눈앞에서 칠성 노인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흑사파의 행동대장인 마칠이라는 자가 노인의 가슴팍을 짓밟고 서 있었다. 마칠은 뱀 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주변의 짐꾼들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서슬, 퍼런 단검들이 공포를 자아냈기 때문이었다. 이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흑사파의 호의를 무시해 우리가 너희 같은 천 것들을 지켜주는데 그깟 푼돈이 아까워 마칠이 가래침을 퇴뱉으며 소리쳤다. 칠성 노인은 숨이 막히는지 쌕쌕거리는 소리만 낼 뿐 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이산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자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전신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는 발을 떼지 못했다. 그때 이산이 지게를 내려놓고 쿵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섰다. 짐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곰이라 불리는 산에 백이산이었다. 마칠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야 이 덩치 큰 놈은 네가 대신 돈이라도 내주겠다는 거냐. 마칠의 조롱 섞인 질문에도 이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거친 돌들이 무릎을 찔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병이 깊어 정신이 오락가락하십니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산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깔렸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지만 그 울림에는 기이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마칠은 그 기운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킬킬거리며 웃었다. 이놈 봐라, 덩치는 산만 한 놈이 하는 짓은 강아지 같네. 지져봐. 멍멍하고 지져보란 말이다. 마칠이 이산의 머리를 툭툭 쳤다. 치욕이었다. 한때 왕의 호위무사였던 자가 시정잡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개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산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된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저 손목을 꺾고 턱뼈를 부수어 영원히 말을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싸늘한 살기가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하지만 이사는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멍멍.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비참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짐꾼들이 안타까움에 고개를 돌렸다. 마칠과 그의 부하들은 배를 잡고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그래, 아주 착한 개새끼로구나.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밀린 세금을 가져와라. 안 그러면 이 늙은이의 손목을 잘라버릴 테니까. 마칠이 칠성 노인의 얼굴을 걷어차고는 돌아섰다. 이사는 마칠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풀었다 쥐었다를 반복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왈패들이 사라지자 그제야 짐꾼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칠성 노인을 부축했다. 노인의 입가는 터져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다. 이사는 노인을 업으려 등을 내밀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였다. 군중을 해치고 작은 체구의 아이가 튀어나왔다. 달래였다. 할아버지 달래가 울부짖으며 칠성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다. 노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던 달래가 고개를 돌려 이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산의 심장을 예리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다. 그것은 원망이었다. 그리고 깊은 실망이었다. 아저씨는 힘이 세잖아.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들잖아.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왜 우리 할아버지가 맞는데 보고만 있어? 달래가 이산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솜방망이 같은 주먹이었지만 이산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이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아이의 원망을 받아낼 뿐이었다. 힘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자는 힘없는 자보다 더 비겁했다. 달래야, 그러지 마라. 이산이가 참아서 우리가 산 게야. 칠성 노인이 힘겹게 손을 들어 달래를 말렸다. 하지만 달래는 앙칼찌게 울음을 터뜨리며 이산에게서 돌아섰다. 아저씨 미워, 겁쟁이. 바보 멍청이. 아이의 독설이 비수가 되어 이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차라리 칼을 맞고 죽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주막거리에는 흑사파의 횡포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었다. 흑사파 두목 조만석이 관에 뇌물을 바치고 마포나루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소문이었다. 이제 짐꾼들은 수입의 절반을 그들에게 바쳐야 했다.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곳곳에서 한탄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흑사파의 감시 때문에 누구도 크게 소리내지 못했다. 이사는 칠성 노인을 움막에 눕히고 밖으로 나왔다. 해는 이미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그는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겁쟁이. 달래의 말이 귓귀에서 맴돌았다. 그는 품속에서 다시 부러진 칼끝을 꺼내 들었다. 녹슨 쇠붙이가 달빛을 받아 싸늘하게 번뜩였다. 내가 이 검을 버린 것은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악을 방관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이 아닌가? 이산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소중한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지옥이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깊은 고뇌에 잠겼다. 멀리서 왈패들의 술판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남의 피땀으로 술을 마시고 고기를 씹으며 희덕거리고 있었다. 이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부러진 칼끝이 손바닥을 찔러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내일이면 돈을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칠성 노인과 달래를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 곰처럼 일만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낮에 보였던 흐릿하고 멍청한 눈빛은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예리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결심한 듯 움막을 한 번 뒤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흑사파의 본거지인 기방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부탁을 해볼 셈이었다. 달래가 잠든 움막 안 칠성 노인은 끙끙 앓으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노인의 앙상한 손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움막을 뒤흔들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산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긴장감이 마포나루의 밤을 지배하고 있었다. 주막 안은 역겨운 술 냄새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흑사파 왈패들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가 자욱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승리자처럼 떠들고 웃으며 마포나루의 가난한 이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서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간드러지게 흘러나왔고 그 사이로 조만석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백이사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큰 덩치가 문을 가리자 왁자지껄하던 주막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내 놈은 뭐냐? 조만석의 오른팔인 마칠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낮에 보았던 그 곰 같은 놈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꼴이 우스웠기 때문이었다. 이사는 아무 대꾸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조만석의 술상 앞으로 다가갔다. 바닥은 술과 음식 찌꺼기로 더러웠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바위가 내려앉는 듯한 묵직함이 느껴졌다. 주변의 왈패들이 킬킬거리며 이산의 머리에 먹다 남은 닭뼈를 던졌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장님, 저놈이 낮에 칠성 늙은이 대신 돈을 갚겠다던 놈입니다. 마칠이 이죽거리며 조만석에게 속삭였다. 조만석은 기름진 입가심을 하며 거만한 눈빛으로 이산을 내려다보았다. 덩치는 산만한 놈이 하는 짓은 계집애 같구나. 그래 돈은 가져왔느냐? 이사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이마가 바닥에 닿게 했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몸뚱이가 있습니다. 평생 대장님의 개가 되어 짐을 나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서 갚을 테니 제발 칠성 어르신과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조만석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이산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탐나는 몸뚱이였다. 저 정도 힘이면 소 2마리 몫은 거뜬히 해낼 터였다. 하지만 조만석은 단순히 돈이나 노동력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굴복시키는 것을 즐겼다. 빳빳하게 고가에 든 놈들의 콧대를 꺾어버릴 때 느끼는 쾌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평생이라 조만석이 묘한 웃음을 흘리며 술잔을 기울였다. 술이 이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술이 머리카락을 타고 콧등으로 흘러내렸지만 이산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칠성 늙으니 빚이 얼만 줄 알고 평생을 논하느냐. 내 놈이 100년을 일해도 그 이자도 못 갚는다. 조만석이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소리쳤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주변의 왈패들이 일제히 무기에 손을 올렸다. 그때 주막 뒷방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싫어 할아버지 놔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달래였다. 움막에서 자고 있어야 할 아이가 왜 이곳에 있단 말인가. 이산이 고개를 번쩍 들자 마칠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뒷방 문을 열었다. 2명의 덩치 큰 사내가 조망만한 달래를 질질 끌고 나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다. 이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왈파의 넷이 달려들어 이산의 어깨와 팔을 짓눌렀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이산이 다시 바닥에 처박혔다. 힘으로만 따지면 놈들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지만 달래의 목에 서슬퍼런 칼이 겨누어져 있었다. 이산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조만석이 달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반반하게 생겼구만. 청나라 상인들에게 팔면 꽤 쳐주겠어. 늙은이 빚은 이 계집아이로 퉁치기로 했다. 조만석의 말에 이산의 이성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라면 죽이고 훔치라면 훔치겠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이산이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처절한 애원이었다. 그러나 조만석은 그런 이산의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이산의 머리를 짓밟았다. 흙투성이 신발 바닥이 이산의 뺨을 지식였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꼴이라니 천하의 멍청이로구나. 사람을 죽이겠다고 내 놈 눈가를 봐라. 겁에 질려 오줌이나 지릴 놈이 뭘 하겠다고. 조만석이 비웃으며 발에 힘을 주었다. 이산의 얼굴이 바닥에 오물 속에 파묻혔다. 아저씨, 우리 아저씨 때리지 마. 달래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왈패의 거친 손길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달래의 울음소리가 이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날 밤 불타는 대궐에서 들렸던 주군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가족들이 살해당할 때 들렸던 절규, 그 모든 소리가 달래의 울음소리와 겹쳐지며 이산의 뇌리를 난도질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힘을 쓸 용기가 없어서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었다. 내가 참으면 모두가 무사할 것이라 믿었다. 내가 검을 버리고 짐꾼으로 살면 과거의 죗값을 치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다. 악마들은 인내심을 먹이로 삼아 더 거대해질 뿐이었다.
선의가 약함으로 비치고 배려가 비굴함으로 취급받는 세상이었다. 이산의 감은 눈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죄악이었다. 조만석은 발밑이 사내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느꼈다. 몸부림도 멈추고 애원도 멈췄다. 죽었나 조만석이 의아해하며 발을 치우려는 순간이었다. 서늘한 한기가 발바닥을 타고 등골까지 기어올랐다. 마치 맹수가 목덜미를 노리고 있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왈패들도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고 이산을 주시했다. 이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오물과 피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조금 전까지의 흐릿하고 멍청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감정 없는 시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베어야 할 고깃덩어리를 보는 도살자의 눈이었다. 조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왜 이러지? 고작 짐꾼 놈인데 왜 오금이 저리는 거지? 내 놈, 지금 날 꼬라보는 거냐? 조만석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를 누르고 있던 왈패들이 기에 눌려 슬금슬금 물러났다. 이산이 일어서자 거대한 그림자가 조만석을 덮쳤다. 그는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고는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내 제안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 끼쳤다. 달래를 잡고 있던 왈패가 흠칫 놀라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사는 달래를 한번 바라보았다. 안심하라는 듯한 짧은 눈짓이었다. 달래는 울음을 뚝 그치고 멍하니 이산을 바라보았다. 평소에 순박한 아저씨가 아니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든든하고 거대한 산 같은 존재가 그곳에 서 있었다. 미친놈이 돌았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시체는 강물에 던져버려. 조만석이 악을 쓰며 명령했다. 수십 명의 왈패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 산을 에워쌌다. 좁은 주막 아는 살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 산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품속이 아닌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산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희미한 등불 아래서 번뜩였다. 그에게는 명검이 필요 없었다. 살기로 가득 찬 마음과 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만 있다면 나뭇가지 하나도 천하제일검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룡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오늘 밤 마포나루의 강물은 붉게 물들 것이다. 죽어라 왈패 하나가 도끼를 휘두르며 이산에게 달려들었다. 이산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상대의 움직임이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게 보였다. 이산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도끼날이 백이산의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콧날이 베일 듯한 거리였지만 이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졌고 주막 안의 소음은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해졌다. 그의 감각은 현재를 떠나 10년 전 그 비극의 밤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피냄새,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과거의 낙인이었다. 왈패들이 내뿜는 살기가 이산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끔찍한 문을 억지로 열어젖혔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다. 하늘이 찢어진 듯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을 삼킬 듯했다. 당시 그는 백이산이 아닌 금군 별장 강무영이었다. 조선 제1검이라는 칭호는 그의 자부심이자 오만함의 근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검수를 맹신했고
세상 그 어떤 칼날도 자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 오만함이 화근이었다. 정적들이 파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는 주군의 안위를 부하들에게 맡긴 채 적의 유인책에 걸려들고 말았다. 내 놈의 검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지켜야 할 것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적장이 남긴 조소 섞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그는 적들을 도륙하고 바람처럼 회군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주군의 저택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빗줄기조차 그 거센 불길을 잡지 못했다. 타들어가는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웠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안채의 마당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목숨 바쳐 충성하던 주군은 화살의 고슴도치가 되어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5살배기 딸이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 있었다. 딸아이는 아비가 선물해준 나무 인형을 손에 꼭 쥔 채였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그의 목구멍을 찢고 나왔다. 아,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나이까.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식어가는 딸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빠가 늦어서 아빠가 잘난 체하느라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조선 제일검이라는 허울 좋은 명예가 가족의 목숨값이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검을 저주했다. 사람을 베고 피를 보는 이 흉물스러운 쇠몽둥이가 나의 모든 행복을 앗아갔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검을 꺾으려 했으나 강철로 된 검은 주인의 비통함을 비웃듯 꺾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강무영은 죽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짐꾼 백이산, 그것이 그가 선택한 벌이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등뼈가 휘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는 잠시나마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다. wal패들에게 맞고 짓밟히는 수모를 겪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 평생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 죽으리라.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다. 도망치고 숨었건만 악연은 다시금 그를 찾아냈다. 칠성 노인과 달래. 그들은 이산에게 있어 죽은 가족의 그림자였다. 칠성 노인의 따뜻한 손길에서 아버지의 정을 느꼈고 달래의 해맑은 웃음에서 죽은 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들을 지킴으로써 과거의 죄를 씻고자 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그는 칼을 버리는 것만이 속죄라고 믿었으나 칼 없는 정의는 무력했고 힘없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했다. 주막의 현실로 돌아온 이산의 눈에 눈물범벅이 된 달래가 들어왔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10년 전 죽어가던 딸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때도 나는 늦었다. 그때도 나는 나의 힘을 과신하거나 혹은 부정하느라 소중한 것을 잃었다. 또다시 잃을 것인가? 또다시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인가? 이산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이산은 손에 쥔 쇠젓가락을 고쳐 잡았다. 이것은 검이 아니다. 살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것은 지키기 위한 발톱이다. 맹수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듯 나 또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수라가 되리라.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족쇄가 산산조각 났다.
죄책감이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검귀가 걸어 나왔다. 이산의 눈빛이 변했다. 깊고 어두운 시면 같았던 눈동자의 서슬 퍼런 광망이 맺혔다. 그것은 살기였지만 과거와는 달랐다. 예전의 살기가 오만과 투쟁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살기는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왈패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 둔해 빠진 곰이라고 비웃었던 사내가 순식간에 거대한 산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조만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분명 짐꾼 놈인데 눈빛이 왜 저렇단 말인가. 마치 전장의 장수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처럼 보였다. 죽여 뭐 하고 있어. 저놈을 죽여. 조만석이 꽥 소리를 질렀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다. 그의 명령에 머뭇거리던 왈패들이 다시 무기를 고쳐 잡고 이산에게 달려들었다. 이산은 움직이지 않았다. 적들의 움직임이 낱낱이 파악되었다. 저놈은 왼쪽 어깨가 열려 있다. 저놈은 하체가 부실하다. 저놈의 칼끝은 흔들리고 있다. 10년 동안 짐을 나르며 단련된 근육과 감각, 그리고 잊은 줄 알았던 무인의 본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폐잔병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마포나루의 유일한 수호신이었다. 검을 버렸다고 해서 검술마저 버린 것은 아니었다. 짐을 질 때의 균형 감각, 발을 디딜 때의 접지력, 호흡을 조절하는 법, 그 모든 것이 수련이었다. 이사는 깨달았다. 지난 10년의 세월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화려한 기교를 걷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힘만을 남기는 시간이었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억눌린 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첫 번째 왈패의 칼이 이산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이산은 상체를 살짝 틀어 칼날을 피했다. 종이 한 장 차이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손에 쥔 젓가락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젓가락 끝이 왈패의 손목 혀를 정확히 찔렀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왈패가 칼을 떨어뜨렸다. 이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는 왈패의 가슴을 밟고 도약했다. 주막 안의 모든 시간이 이산을 중심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타격은 벼락처럼 매서웠다. 그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일어서서 남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검의 길이었다. 불살이도에 제압한다. 그의 손끝에서 젓가락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집행관의 지팡이가 되었다. 과거의 강무영은 죽었다. 하지만 백이산은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백이산의 전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산은 자신을 향해 쇄도하는 10수명의 적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오라, 내 너희들의 뼈에 뉘우침을 새겨주마.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하지만 오싹한 미소가 걸렸다. 공기를 가르는 파여름과 함께 왈패의 도끼가 허공을 갈랐다. 빗나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백이산의 손에 들린 쇠젓가락이 왈패의 손목 안쪽 내관혈을 파고들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닌 근육과 신경이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왈패는 손에 쥐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다. 왈패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고작 짐꾼 따위가 휘두른 젓가락질 한 번에 건장한 사내가 기절했다. 이사는 쓰러진 왈패를 다 넘으며 다음 상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육중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는 달리 그의 움직임은 마치 강물 위에 뜬 낙엽처럼 가벼웠다. 공포에 질린 왈패의 둘이 동시에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죽어라, 이 괴물 같은 놈. 그들의 칼날이 좌우에서 이산의 목과 허리를 노리고 쇄도했다. 피할 곳이 없어 보였다. 조만석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라도 협공에는 장사가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산의 눈에는 그들의 칼날이 너무나 느리게 보였다.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칼날을 피해냈다. 옷자락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살은 베이지 않았다. 이산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다시 춤을 췄다. 팍팍 두 번의 타격음이 연달아 울렸다. 달려들던 왈패들의 무릎 관절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그들은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얼굴을 접어갔다.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주막 안을 메웠다. 이산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휘어졌다. 그는 미련 없이 쇠붙이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막 한 구석 아궁이 옆에 쌓여있는 장작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무심하게 걸어가 팔뚝만한 굵기의 참나무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다. 껍질이 거칠고 끝이 뭉툭한 그저 불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마른 나무 토막이었다. 하지만 이산이 그것을 쥐는 순간 그 볼품없는 나무 토막은 천하명검으로 변모했다. 검은 마음에 있다. 이산은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쇠로 만든 검은 살을 베지만 마음으로 별인 검은 기세를 벤다. 그는 장작을 가볍게 휘둘러 보았다. 붕 하는 묵직한 파공성이 공기를 갈랐다. 남은 왈패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저 사내의 손에 들린 것이 나무 토막이든 쇠몽둥이든 그것에 닿으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들 하느냐, 저 놈은 맨손이다. 고작 나무 토막 하나 들고 설치는데 쫄지 마라. 쪽수로는 우리가 이긴다. 조만석이 악을 쓰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그의 고함에 정신을 차린 왈패 10여 명이 고함을 지르며 이산을 애워쌌다. 사방에서 칼과 몽둥이가 비 오듯 쏟아졌다. 일반인이라면 순식간에 다져진 고기가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산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이산의 몸이 회전했다. 단순한 회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전장을 누비던 회오리 건무의 보법이었다. 손에 들린 장작이 원을 그리며 왈패들의 무기를 쳐냈다. 깡챙 둔탁한 나무와 날카로운 쇠가 부딪혔지만 부러지는 것은 쇠칼이었다. 이산은 장작에 내공을 실었다. 나무 토막은 강철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칼이 부러진 왈패들이 당황하는 사이 장작의 끝이 그들의 명치와 어깨를 강타했다. 으악뼈 부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산은 자비가 없었다. 죽이지는 않되 다시는 무기를 잡고 남을 해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부수어 놓았다. 팔을 뻗으면 팔을 부러뜨렸고 발을 뻗으면 발목을 으깨버렸다. 피가 튀고 살점이 터졌지만 이산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장작을 패는 나무꾼처럼 무심하고 정확하게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징벌이었다. 주막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탁자가 엎어지고 술병이 깨지며 바닥은 술과 피로 흥건해졌다. 달래는 구석에 웅크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서워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곰아저씨가 휘두르는 나무 막대기가 춤을 추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일까. 자신을 괴롭히던 나쁜 아저씨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에 아이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우리 아저씨는 겁쟁이가 아니었어. 천하장사였어. 어느새 서 있는 왈패는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가 되었다.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손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귀신이야. 마포나루의 짐꾼 백이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피냄새를 맡고 깨어난 야차만이 서 있었다. 이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장작을 바닥에 쿵 찍었다. 더 덤빌 테냐? 이산의 낮은 목소리가 주막 안을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남은 왈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문이 부서져라 밀치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 주막 안에 남은 것은 시체처럼 널브러져 신음하는 놈들과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조만석, 그리고 그의 호위무사 몇 명뿐이었다. 이사는 천천히 조만석을 향해 걸어갔다. 젖은 신발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쩍쩍 하는 소리가 났다. 조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오지 말란 말이다. 내가 누군 줄 알아. 관아의 사또와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내 놈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조만석이 횡설수설하며 뒤로 기어갔다. 하지만 그의 등은 이미 벽에 닿아 있었다. 독 안에 든 쥐꼬리였다. 이사는 조만석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장작을 들어 올렸다. 장작 끝에는 왈패들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관아라. 이산이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놈이 믿는 그 관아의 힘이 과연 내 장작보다 빠를까? 조만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공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조만석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평범한 왈패와는 다른 기운을 풍기는 자였다. 그는 허리춤에 찬 검을 천천히 뽑아 들었다. 챙그랑 맑은 금속성 소리가 긴장감을 다시 팽팽하게 당겼다. 돈값은 해야겠지. 사내가 중얼거렸다. 그는 흑사파가 고용한 낭인 무사였다. 이 산의 눈길이 그 사내에게 머물렀다. 드디어 진짜 칼을 든 놈이 나왔군. 이 산은 장작을 고쳐 잡았다. 나무 대 강철. 상식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산에게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수없이 많은 전장을 넘나들며 상식을 깨부숴온 사내였다. 물러서라. 내 놈과는 원한이 없다. 이산이 경고했다. 하지만 남긴 무사는 코웃음을 쳤다. 곰 가죽을 벗겨 시장에 내다 팔면 꽤 짭짤하겠어. 내 놈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으나 고작 나무 토막으로 내 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낭인 무사가 검을 세우고 자세를 잡았다. 살기가 예리하게 뻗어나왔다. 조만석은 그제야 숨을 돌리며 소리쳤다. 그래 저놈 목을 베어라.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마 죽여버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아우성 속에서 이사는 깊은 호흡을 했다.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려 장작 끝으로 보냈다. 나무 토막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달래야 눈을 감거라. 이산이 나직하게 말했다. 달래는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어린아이가 보기에 너무 잔혹할 수도 있었다. 이산의 발끝이 바닥을 박찼다. 동시에 남긴 무사의 검도 빛을 뿌리며 날아들었다.
최후의 격돌이었다. 남긴 무사의 검은 매서웠다.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주막 안을 휘감았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익숙한 자만이 낼 수 있는 살기, 어린 검격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발조차 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백이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난긴의 검끝이 그의 미간을 향해 쇄도하는 찰나 이산의 손에 들린 참나무 장작이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솟구쳐 올랐다. 강하는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무사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벌어졌다. 자신의 명검이 고작 썩은 나무 토막에 막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사는 검의 옆면을 장작으로 강하게 후려쳐 궤도를 비틀어 버렸다. 무사의 팔이 저릿하게 울렸다. 단순한 완력이 아니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흘려버리는 무학의 정점에 다다른 자만이 펼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사는 틈을 주지 않았다. 무사의 자세가 흐트러진 순간 그는 방얼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짐을 질 때 땅을 단단히 디디는 그 하체의 힘이 폭발적인 추진력이 되어 바닥을 박찼다. 이산의 어깨가 무사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철산고, 짐꾼들이 무거운 짐을 떠넘길 때 쓰는 요령과 무공이 결합된 일격이었다. 억무사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 나오며 그의 몸이 뒤로 붕 날아갔다. 무사는 주막의 기둥에 처박히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지만 입계는 이미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네, 내 놈 정체가 뭐냐? 고작 짐꾼 따위가 이런 무공을. 무사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그는 직감했다. 눈앞에 이 사내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짐승의 탈을 쓴 괴물, 아니 신선이 하계에 내려와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다. 이사는 대답 대신 장작을 고쳐 잡았다. 나무 토막 표면은 검에 패여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위압감은 시퍼런 칼날보다 더 서늘했다. 나는 그저 짐꾼이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내 사람을 지키는 짐꾼 말이다. 이산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다시 천천히 무사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사의 심장은 옥죄어 들었다. 무사는 자존심이 상했다. 평생 검을 수련한 자신이 고작 막대기 하나 든 천민에게 밀리다니. 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달려들었다. 죽어라. 무사의 검이 현란하게 춤을 추며 이산의 전신을 휩쓸었다. 마치 수십 개의 검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쾌검이었다. 속도로 승부하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이산의 눈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낱낱이 보였다. 검의 궤적, 근육의 움직임, 심지어 무사의 거친 호흡 소리까지. 이산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검을 피했다. 고개를 살짝 젖히고 허리를 비틀고 발을 옮겼다. 검날은 이산의 옷자락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잘랐지만 결코 살에는 닿지 못했다. 무사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왜 맞지 않는 거야? 이제 끝내자. 이산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무사의 검이 크게 허공을 가르고 빈틈이 생긴 순간이었다. 이산의 장작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타겟은 무사의 오른쪽 손목이었다. 퍽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주막을 울렸다. 으악. 무사가 비명을 지르며 검을 떨어뜨렸다. 떨어진 검은 바닥에 꽂혀 파르르 떨었다. 이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회전하며 장작의 반대편 끝으로 무사의 명치를 가격했다. 숨통을 끊지 않되 기를 흩어놓아 다시는 무공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일격이었다. 컥. 무사는 눈을 까집으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조선 팔도를 유랑하며 명성을 떨쳤던 고수가 이름 없는 짐꾼의 나무 토막 아래
처참하게 패배한 순간이었다. 주막 안은 다시금 침묵에 잠겼다. 이제 서 있는 사람은 백이산 한 명뿐이었다. 그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바닥에 떨어진 무사의 검을 발로 차 멀리 치워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 처박혀 있는 조만석을 바라보았다. 조만석은 바지가 축축하게 젖은 차에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초점을 잃고 있었다. 이산이 다가가자 조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비벼댔다. 살려주게. 네, 내가 잘못했네. 돈을 원하나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게. 아니, 내 전 재산을 주겠네. 제발 목숨만은.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흑사파 두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굴하고 추악한 밑바닥 본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사는 조만석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피 묻은 장작을 조만석의 턱 밑에 들이대었다. 돈은 필요 없다. 칠성 어르신의 차용증 내놔. 이산의 요구는 간결했다. 조만석은 허둥지둥 품속을 뒤져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여기 있네. 원금이고 이자고 다 필요 없네. 그냥 가져가게. 그리고 우리 사이는 없던 걸로. 이사는 차용증을 낚아차의 내용을 확인했다. 터무니없는 이자가 적힌 종이 쪼가리였다. 그는 조만석이 보는 앞에서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피 웅덩이 위로 떨어졌다. 이것으로 빚은 끝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산의 눈빛이 다시 매서워졌다. 다시는 마포 나루에 얼씬도 하지 마라. 짐꾼들을 괴롭히거나 돈을 뜯어내면 그날은 내 재산날이 될 것이다. 알겠나? 이산이 으르렁거렸다. 조만석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알겠네. 알겠어. 당장 떠나겠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네. 제발 살려만 주게.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서 달래를 데리고 나가야 했다. 그는 장작을 바닥에 던지고 뒤를 돌아 달래가 있는 곳으로 향하려 했다. 달래야, 이제 가자. 이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그 순간이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조만석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들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죽어버려. 조만석이 악을 쓰며 이산의 등 뒤로 달려들었다. 비겁하고 치졸한 기습이었다. 달래가 눈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아저씨 뒤에. 이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그의 감각은 이미 등 뒤의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조만석의 단검이 이산의 허리를 찌르려는 순간 이산의 팔꿈치가 뒤로 맹렬하게 꽂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만석의 코뼈가 주저앉았다. 끄악. 조만석은 단검을 놓치고 뒤로 나자빠졌다. 이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피를 흘리며 뒹구는 조만석을 내려다 보았다.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너는 짐승만도 못하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것은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다. 내 손을 더럽히기 싫어서였다. 하지만 너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 이사는 바닥에 떨어진 조만석의 단검을 집어들었다. 조만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혀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안 돼. 안 돼. 살려줘. 이사는 단검을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 힘차게 내리꽂았다. 슉. 단검은 조만석의 목이 아닌 그의 귀 옆벽에 깊숙이 박혔다. 조만석은 기절초풍하여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이산의 처벌이었다. 이산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기절한 조만석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달래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이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아저씨의 모습이 무서울 법도 했지만 달래는 울지 않았다. 가자, 달래야. 할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이산이 피 묻지 않은 손바닥으로 달래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이산의 차가워진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이산은 달래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이산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얼굴을 파묻었다. 아저씨 냄새, 나, 피 냄새. 달래가 웅걸거렸다. 미안하다. 냇가에서 씻고 가자. 이산이 씁쓸하게 웃었다. 주막을 나서는 이산의 등 뒤로 난장판이 된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열기를 식혔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산의 마음은 무거웠다. 흑사판은 무너졌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관아와 결탁한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자신의 정체 또한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터였다. 이산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일까? 칠성 노인과 달래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 소리가 마치 이산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스산하게 들려왔다. 그는 아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땅바닥에 짙은 흔적을 남겼다. 달래를 등에 업고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무거웠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백이산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흑사판은 무너졌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 뒤에는 관아의 탐관오리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밥줄을 끊어놓은 자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었다. 움막에 도착하자 칠성 노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이산의 모습에 기겁하다가 등 뒤에서 잠든 달래를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살아왔구나. 내 새끼가 살아왔어. 노인은 달래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이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집신, 그리고 약간의 비상식량이 전부였다. 어르신, 당장 떠나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관군이 들이닥칠 겁니다. 이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칠성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야지. 네가 살려준 목숨인데 헛되이 할 수 없지. 하지만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등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은 늙은 그에게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필이 아니었다. 수십 필의 군마가 질주하는 소리, 그리고 철갑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이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생각보다 빨랐다. 조만석이 정신을 잃기 전에 이미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다.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나루터 쪽으로 쇄도하고 있었다. 포위되었다. 이사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도망칠 시간은 없었다. 그는 칠성 노인과 달래를 움막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이산의 말에 칠성 노인이 그의 소매를 잡았다. 이산아, 너는 어쩌려고? 같이 가자.
같이 죽더라도 같이 있어야지. 이사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 놈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상대는 정규군이었다. 훈련받은 병사들과 화살 앞에서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맨몸으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사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움막 밖으로 나와 입구를 가로막고 섰다. 수십 개의 횃불이 움막을 대낮처럼 밝혔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불빛 아래 관복을 입은 사내와 무장한 병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포나루를 관할하는 형암이었다. 그는 탐욕스럽게 생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이 산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냐? 감히 내 구역에서 난동을 부리고 세금을 바치는 충실한 일꾼들을 반신불수로 만든 놈이. 이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짐승처럼 번득이는 눈으로 병사들의 배치를 살폈다. 궁수 10여 명이 지붕 위에 자리를 잡았고 창을 든 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형암은 애초에 이산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반역도당이다. 형암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궁수들이 활시 위를 당겼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찢을 듯했다. 이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맨손으로 화살을 막을 수는 없었다.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피하면 뒤에 있는 움막의 노인과 아이가 고슴도치가 될 것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맹세를 깨야만 했다.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검을 잡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이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움막의 처마 밑으로 손을 뻗었다. 썩은 집단 속에 깊이 박혀 있던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감각이 전류처럼 전신을 타고 흘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꺼내 들었다. 낡은 무명천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드러난 것은 볼품없는 검이었다. 칼집은 썩어 문드러졌고 드러난 칼날은 붉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고물상에 버려져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법한 고철 덩어리였다. 병사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꼴값을 떠는구나. 저런 녹슨 쇠붙이로 뭘 하겠다는 거냐. 형암이 킬킬거리며 비웃었다. 하지만 이사는 웃지 않았다. 그는 녹슨 검을 자신의 눈높이로 들어 올렸다. 검은 울지 않았다. 10년의 세월 동안 주인과 함께 침묵하며 녹슬어간 검이었다. 하지만 이산이 손잡이를 쥐는 순간 그의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검신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검은 나의 죄다. 이산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리고 나의 벌이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검은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는 검집을 잡고 천천히 칼을 뽑았다. 끼익,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녹슨 칼날이 드러났다. 날은 무디고 표면은 거칠었다. 그러나 이산의 눈빛이 변하자 그 녹슨 검에서 기이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쏴라, 저 미친 놈을 죽여라. 형암이 불길함을 느끼고 소리쳤다. 10여 발의 화살이 동시에 이산을 향해 쏟아졌다. 빗줄기처럼 날아오는 죽음의 화살촉들. 이산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리에 서서 검을 한 번 휘둘렀다. 단순한 횡백이었다. 하지만 그 궤적은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개생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날아오던 화살들이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단순히 화살을 쳐낸 것이 아니었다. 검에서 뿜어져 나온 검기지엔치가 허공을 찢으며 화살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부러진 화살촉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다. 형암의 입이 떡 벌어졌다. 병사들은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저게 뭐야? 녹슨 칼로 화살을 막았어. 이사는 검을 비스듬히 겨누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더 이상 짐꾼 백이사는 없었다. 그곳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조선 제1검 검기 지엔 구이가 부활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아수라의 형상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내 구역에서 물러가라. 이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장의 북소리처럼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너희들의 목이 몸통과 이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이미 병사들의 목 동맥을 겨냥하고 있었다. 형암은 공포에 질려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저놈이 요술을 부린다 못들 하느냐. 창병들이 찔러 죽여라. 형암이 악을 썼지만 병사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본능적인 공포가 훈련된 규율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때 병사들의 대열이 갈라지며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관군의 훈련대장이었다. 그는 이산의 자세를 유심히 보더니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설마 저 검술은 훈련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 궁궐의 무술대회에서 보았던 그 압도적인 무위를,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의 검술을. 설마 당신이 죽었다고 알려진 그분이십니까? 훈련대장의 질문에 전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사는 대답 대신 검끝을 훈련대장에게 겨누었다. 말이 많구나. 덤빌 테면 덤벼라. 이산의 몸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녹슨 검의 표면에서 붉은 녹이 떨어져 나가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시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기 시작했다. 검이 깨어나고 있었다. 주인의 각성과 함께 10년간 잠들어 있던 명검이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이사는 땅을 박찼다. 수비는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의 몸이 쏘아진 화살처럼 적진 한가운데로 파고들었다. 병사들의 비명소리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마포나루의 전설은 오늘 밤 피로써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백이산의 검문은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다. 녹슨 검신이 달빛을 가르며 허공의 은색의 궤적을 그려낼 때마다 달려들던 병사들의 창대가 맥없이 부러져 나갔다. 그는 사람을 베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베지 않으면서 제압하고 있었다. 검의 옆면으로 병사들의 손목을 치고 칼등으로 투구를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수십 명의 병사가 그를 애워싸고 덤벼들었지만 그 누구도 이산의 옷자락 하나 스치지 못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 홀로 우뚝 선 바위처럼 이산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몰려오는 적들을 튕겨내고 있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저것은 인간의 무예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검의 장벽이 그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훈련대장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전설이 눈앞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10년 전 선왕의 호위무사였던 강무영만이 펼칠 수 있었던 비기미지. 매화낙수 메이화루어슈이, 떨어지는 꽃이 피 물을 베듯 부드러우면서도 치명적인 그 검술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훈련대장의 손에서 칼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싸울 의지조차 상실케 만드는 압도적인 격차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살아계셨군요. 정말로 살아계셨어. 그가 짐꾼으로 숨어 살고 있었다니.
대장은 자신의 병사들이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멈추시오, 정군. 공격을 멈추시오. 훈련대장이 목이 터져라 고함을 쳤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이 주춤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형암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무슨 짓이냐? 누가 멈추라고 했느냐? 저놈은 반역자다. 당장 목을 베어라. 명령 불복종으로 다스리겠다. 형암이 길길이 날뛰며 말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나 훈련대장은 형암의 앞을 막아섰다. 사또, 눈이 있다면 보십시오. 저분은 우리가 감히 칼을 겨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 검수를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조선 제1검 강무영 장군이십니다. 형암의 얼굴이 순간 멍해졌다. 강무영 10년 전 영모에 휘말려 죽었다던 그 전설의 무사 말도 안 돼. 죽은 귀신이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형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건 그냥 덩치 큰 짐꾼 놈일 뿐이야. 내 놈들이 짜고 나를 속이려는 개냐 겁에 질려 헛것을 보는 게야. 형암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품속에서 화승총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이산에게 겨누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납탄 앞에서는 평등한 법이지. 죽어라. 다응.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화약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움막 안에서 지켜보던 달래와 칠성 노인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사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검을 수직으로 세워 자신의 미간 앞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검신 한가운데 납작하게 찌그러진 납탄이 박혀 있었다. 날아오는 총알을 검으로 막아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반응 속도가 아니었다. 형암은 다리가 풀려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괴물, 저건 괴물이야.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연 소문대로 명불허전이로군. 녹슨 검으로 탄환을 막아내다니. 병사들의 뒤편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관군이 아니었다. 푸른색 도포를 입고 마패를 허리춤에 찬 사내와 그를 호위하는 검은 옷의 무사들이었다. 암행어사였다. 이산이 며칠 전 마포나루의 참상을 적어 몰래 한양으로 보냈던 서신이 마침내 그 주인에게 닿았던 것이다. 어사의 등장을 본 형암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어사 또 나으리께서 여긴 어인일로. 어사는 형암의 말을 무시하고 이산에게 다가갔다. 병사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이산은 검을 내리지 않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어사를 바라보았다. 어사는 이산의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숫검정 투성이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 대전에서 보았던 그 강직한 무인의 눈빛 그대로였다. 어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늦게 와서 미안하네. 강장군, 아니, 이제는 백이산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사의 말 한마디가 이산의 정체를 확증해 주었다. 형암과 병사들,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던 왈패들까지 모두 경악했다. 마포 나루터에서 곰이라 불리며 온갖 수모를 당하던 그 짐꾼이 왕의 최측근이자 조선 최고의 검객이었다니. 칠성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감히 장군님께 죽을 얻어먹고 달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산의 등판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저씨가 장군님이래. 왕님을 지키던 사람이래. 이산은 천천히 검을 거두었다. 그리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강무영은 10년 전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자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짐꾼 백이산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어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무고함은 이미 밝혀졌네. 주상 전하께서도 자네를 그리워하고 계시네. 다시 돌아와 주게. 자네의 검이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궁궐일세. 이사는 고개를 저었다. 제 검은 이미 녹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권력을 위해 검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궁궐에 있지 않고 바로 이곳 비바람이 몰아치는 움막과 거친 나루터에 있습니다. 이산의 시선이 움막 쪽의 칠성 노인과 달래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권력의 비정함에 가족을 잃었던 그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어사는 이산의 뜻이 확고함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겠네. 하지만 어사의 눈길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형암에게 향했다. 저 더러운 벌레들을 치우는 일은 내가 맡겠네. 그것이 자네에 대한 내 작은 속죄일세. 어사가 손을 들자 호위무사들이 형암과 조만석 일당을 포박했다. 뇌물수수, 가혹행위, 살인교사,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의 호통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형암과 조만석이 발버둥 쳤지만 포승줄은 더욱 단단하게 그들을 조여맸다. 마포나루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악인들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했다. 짐꾼들과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드디어 기나긴 밤이 끝나고 해가 뜨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훈련대장이 이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다. 장군님, 몰라보앱고 칼을 겨누어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베어 주십시오. 대장의 진심 어린 사죄에 이산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자네는 군인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네. 다만 앞으로는 칼끝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잊지 말게나.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은 흉기일 뿐이라는 것을. 어사는 떠나기 전 이산에게 낡은 서찰 하나를 건넸다. 전하께서 자네에게 전하라고 하신 밀서일세.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돌아오라는 내용이지. 하지만 이사는 그 서찰을 받지 않았다. 전하께 전해 주십시오. 신강무영은 죽어 사라졌으나 백성 백이사는 언제나 전하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이곳에서 땀 흘리고 있겠다고. 그것이 저의 충성입니다. 어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서찰을 거두었다. 자네는 여전하구만. 고집불통인 것도 그 우직한 충심도. 어사와 광운들이 떠나고 나루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사는 녹슨 검을 다시 무명천으로 감쌌다. 이제 이 검을 다시 쓸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검을 움막 깊숙한 곳, 다시는 찾지 않을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달래였다. 이산이 뒤를 돌아보자 달래가 울먹이며 서 있었다. 아저씨, 진짜 장군님이야. 그럼 이제 우리 떠나는 거야. 다시 높은 곳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거야. 아이의 불안한 질문에 이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저씨는 짐꾼이야. 너랑 할아버지랑 여기서 밥 먹고 일하고 같이 살 거야. 아저씨는 여기가 제일 좋아. 그 말에 달래가 와락 이산의 품에 안겼다. 칠성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이산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 미천한 늙은이가 죽기 전에 귀인을 만났어. 노인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다. 그래, 이것이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사는 달래를 안아 올리고 칠성 노인을 부축하며 강가를 걸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부서져 반짝였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다. 앞으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과거의 망령을 떨쳐내고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백이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영웅을 가만히 두지 않는 법, 멀리서 이 산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그것은 떠나간 어사도, 잡혀간 형암도 아니었다. 강호의 숨은 고수들이 전설의 귀환을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백이산에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가족의 웃음소리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마포 나루터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날 밤의 참극은 마치 거짓말처럼 씻겨 내려갔고 강물은 언제나 그랬듯 유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루터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짐꾼들의 등을 짓누르던 흑사파의 착취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험한 욕설과 고함이 오가던 선착장에는 이제 구성진 노동요 가락이 울려 퍼졌고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손에 쥐게 된 일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백이사는 여전히 지게를 지고 있었다. 어사또가 떠나고 관아의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음에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 나무 지게를 짊어졌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를 곰이라 부르며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가 나타나면 홍해 갈라지듯 길이 열렸고 짐꾼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에게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장군님, 아니 대장님 오셨습니까? 이 무거운 건 저희가 들겠습니다. 이사는 그런 대접이 영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저는 그저 짐꾼 백이산일 뿐입니다. 내 몫의 짐은 내가 져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는 억지로 짐을 빼앗으려는 젊은 짐꾼들을 물리치고 쌀가마니 10개를 거뜬히 지게에 쌓아 올렸다.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과거의 전설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 마포나루의 새로운 명물이 탄생한 셈이었다. 새로 부임한 형암은 전임자의 비참한 말로를 똑똑히 목격했기에 백성들을 쥐어짜기는커녕 이산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혹여라도 이산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날 밤처럼 젓가락 하나에 목이 날아갈까 두려워 나루터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짐꾼들의 복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악인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정의가 아니라 공포였지만 그 공포가 백성을 위한 방향으로 흐르니 이 또한 태평성대라 할 만했다. 일을 마친 이산이 움막으로 돌아오자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그를 반겼다. 칠성 노인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 좋은 약을 쓰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니 10년은 젊어진 듯했다. 노인은 이산을 보자마자 달려와 수건을 건넸다. 왔느냐? 고생 많았다. 오늘 저녁은 네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다. 노인의 얼굴에 핀 주름이 웃음꽃처럼 활짝 펴졌다. 달래는 마당 한 구석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를 연습하고 있었다. 이산이 글 선생을 붙여주어 천자문을 배우게 한 덕분이었다. 아저씨 달래가 먹물이 묻은 얼굴로 달려와 이산의 다리에 매달렸다. 나 오늘 하늘천 따지 배웠어. 나중에 커서 과거 급제해서 아저씨 호강시켜 줄 거야. 아이의 당찬 포부의 이산은 껄껄 웃으며 달래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다. 그래, 우리 달래가 정승판서가 되면
이 아저씨는 지게꾼 대장이나 해야겠구나. 저녁 식사 후 이사는 마당으로 나와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둥근 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천에 쌓인 검을 꺼냈다. 며칠 전 광군들과의 싸움 이후 다시 봉인해 두었던 그 검이었다. 이제는 정말 이 검과 이별할 시간이었다. 그는 검을 들고 집 뒤편의 조용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며칠 전 새로 짓기 시작한 그들의 보금자리가 털을 잡고 있었다. 이사는 집에 주춧돌이 놓일 자리를 깊게 팠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 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한때는 왕을 지키고 천하를 호령했던 검, 수많은 피를 마시고 원한을 샀던 검. 하지만 이제 이 검은 살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머물 집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었다. 그는 검 위로 흙을 덮었다. 흙이 검을 완전히 덮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는 묵묵히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잘 가거라, 강무영. 이사는 흙무덤을 밟으며 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도, 뼈에 사무친 원한과 죄책감도 이제 저 땅속 깊은 곳에 묻혔다. 이제 지상에 남은 것은 흙투성이 짐꾼 백이산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다. 남을 해치는 칼이 아닌 남을 돕는 지게를 진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언덕을 내려오자 달래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아저씨, 뭐 했어? 달래가 궁금한 듯 물었다. 이사는 빙그레 웃으며 달래의 손을 잡았다. 응, 우리 집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땅의 신에게 기도하고 왔다. 달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고 이산의 손을 잡고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마포 나루에는 여전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곰처럼 커다란 덩치에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가진 짐꾼이 있었다고. 그가 지게 작대기 하나로 수백 명의 도적대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했다고. 사람들은 그를 지게 장군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했다고 한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고관대작이 그를 찾아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그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으리, 제게는 이 지게가 정승의 가마보다 편하고 저 강바람이 임금님의 부채보다 시원합니다. 내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두 다리 뻗고 자는 이 삶을 쳐나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권력을 탐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늙어갔다. 백이산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평화롭고,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의 검은 땅 속에서 녹슬어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의로운 마음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다. 오늘도 마포 나루에는 배가 들어오고 짐꾼들은 땀을 흘린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바람이 불어온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옛 이야기를 속삭인다. 한때 조선 제일검이라 불렸으나 스스로 짐꾼이 되기를 선택했던 사내, 등 뒤에 짊어진 짐의 무게를 사랑했던 사내, 백이산의 전설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어쩌면 당신이 길을 가다 마주친 무거운 짐을 진 누군가가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백이산일 테니까.